자료들을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 화면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민안전실 2024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더욱 촘촘하게 안전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율적인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교육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의식 함량이 되겠는데요. 시민 안전의식 조사 및 안전 실천 역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약이라든지 또 사이버 범죄라든지 신종으로 범죄 유형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서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대응책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주도 안전문화 활동, 안전문화 정착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실시를 하는데 특별히 취약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2륜차 사고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주민신고제를 시범으로 확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신고가 한 200여 건 이상 확대해서 예방되는 결과도 얻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안심보험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야생동물 피해도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히 취약지역, 취약대상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지는 뭐냐면은 제취약지역 집중관리인데요.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험하다는 극경사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한 200여 개의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고 우리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80여 군데, 81개소 정도가 위험 경사지대 여기에 대한 관리, 진단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차도도 수혜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 되는데요.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업 지하차도입니다. 금강변에 한솔동에서 우리 중앙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96호선 연결되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정보 공동활용체계 강화를 통해서 재난 상황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기관들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고 또 아직 완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CCTV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쭉 연결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지 도로, 교통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총 3,200여 대가 CCTV가 연동이 돼서 예를 들면 6층에 있는 상황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단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대응 미비점인데요. 재난 관리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는데 아무래도 사전 대피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상 상황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연간 우리 시의 그 가물량이 한 1,200 정도 됩니다. 한 2,000mm가 넘게 작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우량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50mm, 60mm도 온 적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일상적인 대응으로서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피하고 또 이런 관련된 기준들도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펌프 장비라든지 또 유관기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동 훈련도 실시하고 또 협조 체계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지역 축제 관련해서는 인파 밀집 안전관리 대책기간, 특별히 5월, 10월 이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파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실질적인 훈련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항공 훈련이라든지 분기별로 또 자체 모의 훈련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하고 또 관련된 재난 관리 기금하고 또 저희 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들을 훨씬 더 신속하고 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심리회복인데요. 심리회복 대상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해를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 또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들을 훨씬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민원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업무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민원 쪽에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여권 발급 관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풀리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여권 발급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주간에 어느 요일인지 많이 방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 방학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긴 명절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수요가 여권 발급 수요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담 인력을 한 명 4월까지 추가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하나 더 확대가 되는 셈이고요. 또 하나는 대기 인력이 대기하는 인원이 한 30명이 되면 예를 들어 직원이 추가로 창구에 나와서 대응을 하고 또 50명이 되면 2명이 나와서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종L을 통해서 우리 대기 이 시간을 좀 볼 수 있도록 대기 인원뿐만 아니라 여권 관련해서 발급하기를 원하는데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보고 시민들이 좀 쌍방향 소통해가면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면 그 대응에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콜센터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민원콜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044의 120번입니다. 세종시 행정과 관련된 모든 민원 전화는 044 120번으로 전화하면 콜센터 직원들이 응대를 해주고 있고 또 전화 한 번으로 해결되는 그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대신해서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민원실을 좀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국민행복민원실 또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들이 척척사정에서 서비스를 잘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있었던 진드기 문제라든지 이런 소독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또 복지 기관이랑 연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무래도 제일 그 현장에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그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전세 사기 문제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방 교육들도 관련된 단체와 협조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이라든지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기면 저치원 이런 중심으로 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 내에는 한 20만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20만 개 필지 중에 그 필지 실제 상황하고 또 지적대에 나와 있는 경계가 약간 다른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필지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재산
관계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 도로 때문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경계가 이제 소득이 되면 재산을 시유지하고 또 개인 사유지하고 이렇게 교환을 한다든지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나 그 도로 경계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 사유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그 정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분쟁을 자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 업무를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새벽 5시 한 반경에 이제 금빛 노을교 그리고 바람찬교 이제 6시 30분경 됐습니다만은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일날 그 관계기관하고도 회의하고 그 다음 날에도 관계기관과 또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 또는 시 행정 전체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실에서 이제 나와서 대응했었습니다. 그 대응하는 대응을 주도했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좀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당일날 사고에 대한 어떤 또 심리 피해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또 대응한 개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또 기관 간의 어떤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다행히 이제 경상으로 대부분 사고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 행정주시복합도시건설법 그 66조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이 건설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이관되지 않으면 그 관리 책임이 사업 시행자인 LH에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교량은 전혀 이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법적인 책임으로 또 번지게 되면 기관 간에 이제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깨칠 수가 있고 또 시민들도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LH한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도 요청한 것은 그 책임에 맞게끔 신속하게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그리고 관련된 센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요청을 했고 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항상 제설을 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관리하는 용역도 하고 있고 제설을 하는 용역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리고 LH에서도 이제 추가 시설 보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본사와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그 시설이 그 수준이나 또는 그 민감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겠는데 보통 한 뭐 2억 원 정도 또는 뭐 3억 원 정도 이렇게 구간이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소비가 되고요. 저희들 이관되지 않은 교량뿐만이 아니라 이관된 교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량이 그 대체 수단이 없거나 그 교량 말고는 이동한 대체 수단이 없거나 그 교량 그 시점과 종점부에 어떤 커브가 곡선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의 사고 위험이 훨씬 더 가중된다고 보고 그런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관계부서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부서에서 이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관리 업무를 같이 좀 신경 쓰기를 좀 기대하고 계시고 또 당연히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그 법의 취지가 어떤 그 공공에서 어떤 불안한 업무를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발주자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법이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특별한 자격이 요청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공사는 뭐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이나 이런 그 집단의 기업의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확보가 되어 있고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됐을 때 그 건설업 면허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공에서 그냥 이렇게 위험을 외주화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건설공사를 맡은 그 수급인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한 일인데 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시에서 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판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관계 법령도 확인해 보시면 특별히 이 전문 건설업 이상의 요청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일을 맡아서 하는 시공업체에서는 그 시공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험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또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다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가 된 상태에서는 이런 노동법적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관계된 노동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봐 간략히 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